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게임주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실적 숫자에도 관심이 있지만 앞으로 NFT나 P2E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게 또 주가 반등이 될 수 있는 불씨가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그럼 가장 먼저 이제 카카오 게임즈부터 분석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주가는 좀 실망을 한 건지 뉴스에 판 건지 좀 부진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그 현황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실적을 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이 이제 1조 한 125억 원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매출 1조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한 상태고 영업이익이 한 1,143억 원 정도 나왔고 당기순이익이 한 5,203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해서 104%, 72%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671% 증가를 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인데 당기순이익은 이제 5,200억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영업 외 수익에서 이제 벌어들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 그러니까 오딘의 제작사죠. 이거를 이제 인수합병을 지난해 말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수합병 하면서 나왔던 공정가치 평가가 이제는 작용을 해서 회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 영업의 수익이 이제 많이 나왔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던 이유가 그 오딘에 줬던 그러니까 제작사에 줬던 지급 수수료가 사실 합병 전에 줬던 지급 수수료가 좀 높았습니다. 이게 한 5,4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급 수수료 부분은 이제는 조금 더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장부가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보실 때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는 예측이 돼가고 있고요. 그러면 어제 사실 왜 주가가 이렇게 따로 놀았는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증권사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보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향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컨센서스보다 좀 안 나오면은 주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반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을 한 1,400억 원 정도로 봤는데 사실 그거보다 못 나왔었죠. 1,143억 원 정도 나왔으니까 컨센서스보다 하회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어제 좀 나아졌다는 거.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던졌다는 것이 아마 어제 카카오 게임즈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이제 뭐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건데 맞습니다.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 뭐 컨콜에서도 P2E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데 그 힘을 안고 내년에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계시니까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까요? 그럼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P2E 부분입니다.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게임하면서 돈 벌고 돈 벌면서 게임하고 그래서 P2E 같은 경우, P2E 같은 부분, 플레이 투 원 같은 부분은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까지 하진 않았는데 뭐 미르4처럼 앞으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 안에서도 P2E 플랫폼을 이제 넣겠다라는 이제는 얘기가 이제 어제 나오면서 사실 또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보라 2.0에 그 사업 참여하겠다 이제 밝혔죠. 어제 또 그래서 이제는 보라 2.0 플랫폼에 들어가서 거기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게임 자체를 좀 더 고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는 NFT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P2E라든지 새로운 플랫폼과 맞물려서 게임을 지난 게임과 다르게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할 것이다라는 어떤 플랫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연내에 한 7에서 10종 정도의 그 게임을 제시하는 것 한마디로 이제 P2E 게임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 게임 하면 사실 오딘의 그런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뭐 카카오 게임의 노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신 것 같고요. 자, 위메이드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좀 잠깐 뭐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기록을 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사실 이게 어닝 쇼크라고 봐야죠. 네, 사실. 기사마다 사실 좀 다르더라고요. 네. 역대급 실적이다 이렇게 뽑는 기사도 있었고 아닌 기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실적은 역대급 실적은 맞는데 이게 뜯어보면은 사실 이제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위믹스를 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어닝 쇼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봤더니 역시나 그 위믹스 유동화 매출이 한 2,254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위믹스 팔아서 수익을 번 거 빼면은 게임만 해갖고 번 돈은 사실 몇백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건 어닝 쇼크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믹스 가치고 이제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는 위메이드에 대한 어느 정도 이슈들이 어제 이제 좀 계속 불거졌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하한가가 좀 나왔던 부분.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사실. 이제 오늘이 과연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가 가장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위메이드의 과제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는 게임을 통해서 얼마나 동시 접속자 수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또한 얼마나 게임 유저들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이제 좀 안게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신뢰 회복이 필요하죠. 사실 뭐 위메이드가 이게 주가가 좀 안 좋았을 때가 네. 사실 그 위믹스를 5천만 개 장내 매도했을 때 그때 정말 시장에서 놀랐었거든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던지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던지냐. 가상화폐를 위믹스를. 그래서 이제 뭐 주가던 뭐 가상화폐던 출렁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신뢰 회복이 좀 필요한 부분. 그래서 뭐 어제도 이슈가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가격이 위믹스 $200 될 때까지 네. 계속적으로 이제는 소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체 물량으로 본다 그러면 한 20%를 소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가치는 오르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주주 가치도 챙기고 또한 위믹스에 대한 가상화폐의 가치도 챙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높게 이제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한번 장중에 어떻게 움직임이 보여지는지 네. 주가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크래프톤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인가요, 이제? 보호예술 물량이 네, 네, 나오게 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NFT 사업을 이제 진출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런 물량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주가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원래부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NFT 사업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이고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동안 이제 오버행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있었죠. 그래서 잠재적인 매도 물량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그래서 한 6개월 묶여 있었던 의무 보유 등록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보유예술 물량이 이제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전체의 주식의 31%에 담당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상당해요, 양이 자체. 그래서 과연 오늘 이제는 이 물량이 풀렸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주들이. 또 이런 것이 이제는 조금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보유예술 물량이 풀리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은 여전히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의 반등 아니면은 또 떨어질지 이런 것도 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 크래프톤이 부진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신작 게임 성과가 좀 부진했던 부분은 아마 게임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달에 주가가 한 40% 넘게 빠지는데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이 크래프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쳤고 또한 뭐 전체적인 수급이죠. 이제 미국의 이제 긴축 영향 때문에 성장주, 특히 이제 게임주들이 좀 수급에서 좀 빠졌던 부분들이 보여왔기 때문에 크래프톤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금방 말씀하셨던 우리가 말했던 이제는 잠재적 매도 물량 오버행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사실 주가가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만은 뭐 NFT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이제 진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좀 더 이제는 반등을 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게 네이버 Z와의 MOU죠. 이게 아마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로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챙겨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실적을 발표한 게임주와 함께 크래프톤까지 개별 종목별로 이슈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종목들의 자세한 이야기는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게임주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신작 일정도 발표하면서 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P2E 그리고 NFT 등으로 기대감이 높은 게임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투스입니다. 올해 가장 큰 기대작인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 2분기에 북미나 동남아 지역에 출시되고요. 3분기에는 글로벌 전 지역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P2E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 게임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크로니클 역시나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흥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컴투스의 인기 IP 중 하나였던 낚시의 신이 이 C2S 플랫폼을 통해서 P2E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중 글로벌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P2E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글로벌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B2B용 메타버스인 컴투버스 서비스가 출시되는데요. 현재 다양한 기업들이 컴투버스의 입주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추가 밸류에이션 상승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야말로 P2E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국내 최고 인기 게임들을 다수 출시했기 때문에 다른 게임사들에 비해서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리니지와 같은 유저 사이의 거래가 중요한 게임을 서비스한 경험은 토큰 이코노미 구축에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국내와 동남아 등의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IP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한편 리니지 W의 트래픽이 현재 견조한 만큼 흥행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실적 하방 리스크도 제한적이고요. P2E 게임 이외에도 흥행을 기대할 수 있는 다수의 신작이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HN입니다. 회사는 올해 P&E 요소를 결합한 게임 출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게임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세계 게임 자회사를 통합해서 NHN 빅풋을 통해서 NHN 빅풋을 중심으로 개편하기도 했는데요. 한 게임의 웹보드 게임 운영 노하우를 녹여낸 모바일 홀덤 게임 더블A 포커를 올해 안에 런칭해서 라인업을 확대하고요. 하반기 중으로는 소셜 카지노 장르의 P&E 게임 슬롯 마블의 글로벌 론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는 총 7개 신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출시했던 우파루 마운틴 IP를 기반으로 하는 우파루 NFT 프로젝트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P&E 게임의 방식을 출시해 나갈 계획을 밝힌 NH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게임주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종목 체크하고 왔고요. 저희 앞서서는 종목 이야기 계속 나눠봤는데 이제는 조금 시각을 넓혀서 게임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P2E 게임은 이제 기본으로 거의 뭐 게임업계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자기만의 코인, 뭐 거기 뭐 메타버스까지 해서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좀 물밑 작업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게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 단계죠, 사실. 게임 업체들도 사실 아직은 P2E에 대한 정확한 이제 개념이라든지 정확하게 게임에 녹여낸 정확하게 게임을 미르포 빼고는 사실 지금까지 뭐 나오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두각이 되고 있어요, 투자자들에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 시장이 넓다는 거죠. 말 그대로 레드오션 시장은 아니라는 거.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런 거에 또 장점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은 단점도 역시나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P2E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레이 투 언이잖아요.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어. 이러니까 당연히 게임 유저들이 더더욱 이 게임에 빠져들게 되고 자체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건데 이제 요즘에 이제 P2E가 이제 페이 투 원. 그러니까 돈을 써서 돈을 버는. 한마디로 신규 투자자, 신규 코인을 사주는 사람이 게임 내에서 계속 나와줘야 게임 머니를 벌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게임 시드를 벌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노동으로 이제 인식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 P2E에서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성공하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게임 주들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폰지 어떤 데서는 극심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신규 유저들이 들어와야지만 또 돈을 벌다 보니까 이거 폰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 극단적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야 되는 게임주들이 저는 그런 숙제를 좀 안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법입니다. 아시잖아요. 이제 미르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P2E가 안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먼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불만이 있어요, 사실. 법이
경제를 못 따라가요, 사실 트렌드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임법에 관련돼서 좀 개정이 좀 필요하던 문제. 만약에 개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의 P2E 이 게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외 쪽으로만 런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랑 위메이드 사례를 살펴보면은 네. 사실 작년에는 그런 NFT에 대한 기대감, P2E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게임주가 좋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실적이 좀 실망스러우니까 바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올해는 실적이 좀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여전히 NFT에 대한 기대감들로 이 모멘텀이 형성이 될까요? 지금 주가 보면 딱 알죠. 사실 확 빠졌다가 네. 다시 지금 NFT 아니면 P2E 이 이슈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어떤 트렌드를 타고 다시 또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다시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테마가 다시 한번 좀 형성됐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의 주가를 보면 역시나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은 여전하다. 개인적 생각도요. 사실 NFT가 있기 전에는 과연 그 게임 내 생태계 안에서 왜냐하면 디지털이라는 거는 계속 복사가 되거든요. 복제가 되고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서비스 기술이 나와줘야 되는데 바로 나왔죠. NFT라는 대체불가 토큰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게임 내에서도 이것을 게임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게임들이 계속적으로 NFT 서비스 플랫폼과 계속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까지 거래된 NFT 총 거래 규모가 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조 한 5천억 원에 갖고 같은 해 1월과 비교했을 때 133배 성장했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NFT 시장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게임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게임주들이 크다. 또 한 가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NFT 시장의 규모가 48조 원으로 급성장했다, 작년에.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역시나 NFT 시장, 그다음에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이 가상과 현실 세계의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그 게임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될 그럼요. 것이다라는 시각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뭐 크래프톤을 시작으로 해서 또 아직 좀 남아있는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빨리 개발, R&D를 굉장히 많이 좀 투자하고 있다라는 전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특히 아시겠지만 코이온의 컴투스 홀딩스죠. 이 지주회사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원의 2대 주주로 자리 잠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 코인 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는 우리가 그 테라폼 랩스죠. 우리가 흔히 코인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루나 코인 개발하는 회사인데 여기랑 MOU를 맺었던 부분도 이미 이제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R&D 투자에 대한 높은 투자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 가져줄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게임 관련해서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